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국내 전기차 배터리 업체의 기술력 우위에 대한 분석과 함께요, 어제 음극재에 이어서 양극재 관련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요, 전일 관심 종목으로 분류를 해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국내 배터리 3사와 경쟁을 하고 있는 중국의 CATL이 자국 내 생산뿐이 아니고요, 요번에 유럽 진출도 하죠. 내용 보면은 유럽 자동차 시장의 핵심인 독일에도 이 CATL이 생산 기지와 연구개발센터를 짓는다 그러죠. 자, 이뿐이 아니고요, 전기차 강제인 테슬라가 중국에서 판매하는 모델 3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공급할 뿐이 아니고요, 다음 달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에서 공개될 100만 마일 배터리와 함께 개발하는 등 협력 관계를, 그쵸? CATL이 강화를 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또 벤츠, 혼다, 다임러 등과 파트너십을 강화를 하면서 국내 3사와 상당히 경쟁이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악재 부분이 기사가 나왔죠.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의 제품이 탑재된 전기차에 잇따라 화재가 발생을 했다. 지난 5월 18일에 있어요. 이번 달 들어서도 12일 그리고 23일 날 화재가 발생을 했다는 얘기죠. 이 차가요, 이 광저우 기차인데, 이것이 이제 이 중국의 CATL의 배터리를 탑재한 회사라 그러죠. 그런 부분에 봤을 때 기술력의 한계가 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면요, 그동안 안정성이 높지만 에너지 밀도가 낮은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주력으로 삼았던 CATL이 NCM 기술력을 충분하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죠. 여기에 탑재한 것이 이 CATL이 여기 보면은 CATL의 니켈 마이크로 배터리는 현재 BMW iX3하고 지리 자동차에도 공급이 되고 있다죠. 이러한 부분에 화재가 계속적으로 안정성에 타격을 입게 되면은 당연히 한국 배터리 3사의 반사이익을 볼 걸로 기대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경쟁하는 것이 중국의 CATL인데, 지금 유럽에서도요, 유럽 기업들이 2차 전지 진출을 하든지 아니면 또 증설을 한다 그러죠. 스웨덴 업체인 노스볼트, 그리고 영국의 배터리 제조사인 브리티시 볼트, 그리고 독일의 배터리 제조사인 바르타가 증설 내지 지금 새롭게 진출을 꿈꾸면서 지금 국내 업체와 경쟁이 갈수록 심화질 텐데요. 자, 요 부분 보면 우리가 이제 기존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죠. 현재 한국 배터리 3사가 중국보다 2, 3년 가량 앞선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고, 또 LG화학 상무가 얘기하는 것 중에요,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시작하려면 최소 5년에서 7년 이상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며, 최근 기술 혁신 속도를 감안할 때 이제 투자를 시작해서 선발 업체를 따라잡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에 테슬라가 그쵸? 이 2차 전지 쪽에 진출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아까 말한 유럽 기업들이 진출하거나 좀 증설하는데, 이러한 기술력 차이로 인해서 당분간 국내 3사의 톡주 내지 CATL과 경쟁 구도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서 한국의 배터리 3사 기술력은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이것은 어저께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던 2차 전지 셀 구성 요소인데, 어제는 이제 음극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양극재 관련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극재는요, 배터리 용량과 출력을 결정하는 핵심 소재로서요, 생산 원가의 40%를 그죠? 달해서 대부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이 양극화 물질로는 니켈, 망간, 코발트, 알루미늄 등을 꼽을 수 있으며, 니켈은 고용량 특성, 망간과 코발트는 안정성, 알루미늄 출력 특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내용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중국의 CATL이 이
하이 니켈계 쪽으로 진출을 했다가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럴 추측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오늘은 이 양극재 관련 종목들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래 노란색 부분은 회원가입 문이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 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전지 양극재는요, 시장 규모가 올해 7조 원 규모에서 2023년, 그러니까 3년 뒤에는 한 18조 원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죠. 그래서 지금 이 양극재 만드는 회사들이 계속적으로 좀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어요. 국내 대표적인 양극재 만드는 회사는요, 에코프로 BF,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LNF, 코스모, 신소재 이렇게 4개 있어요. 아마 요 세 종목 에코프로 BF, 포스코 케미칼은 뭐 계속적으로 주력 종목으로 말씀드렸고 그리고 LNF 말씀드렸고 코스모, 신소재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포스코 케미칼은 LG화학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이 포스코 케미칼이 등장하는 거야. LG화학과 포스코 케미칼은 상당히 돈독한 그런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어서 이 포스코 케미칼은 이 LG화학의 주요 납품사다라고 보시면 되죠. 지난번에 3년 동안에 1조 8천억대 양극재 수주를 규모를 했고, 이제 그 부품이 이제 NCM에 있어요.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제품이 있죠. 그것을 대부분 LG화학한테 공급하고 지금 공장을 지금 계속적으로 짓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2025년 기준 포스코 케미칼의 연평균 양극재 생산량은 한 7만 톤까지 해서 증설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에코프로 BM은 SK이노베이션과 삼성 SDI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양극재 전용 생산 라인을 확대한다. 특히 에코프로 BM하고 삼성 SDI는 합작사를, 그렇죠? 에코프로 EM인가요? 그래서 합작사를 또 설립을 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LG화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삼성 SDI를 주로 놓고 또 두 번째 종목을 한다면 좀 크로스라 그랬죠. 만약에 내가 LG화학을 따면은 에코프로 BM을, 그리고 내가 삼성 SDI를 갖고 따면 포스코 케미칼로, 그렇죠? 이러한 식으로 그래서 조금 해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렇죠? 상당히 오히려 이러한 부분이 수익을 더 크게 내고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리고, 또 코스모 신소재도요, 그렇죠? LG화학으로 전기차용 양극재를 월간 150에서 220톤 공급을 본격화했고요. 그리고 NCM에, 그러니까 니켈이 8, 그리고 코발트 1, 그리고 망간 1의 고객사 테스트를 진행 중으로 내년부터, 그렇죠? 8 시리즈 고객사 공급이 예상이 되고, 그리고 NCM 423을요, 월 800에서 1000톤 정도 공급을 삼성 SD ESS용으로 공급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코스모 신세제의 NCM 생산 능력은 내년 2만 톤에서 오늘 2022년에는 3만 톤으로 크게 확대한다. 근데 규모면으로 보면은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케미칼보다는 작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요, 이 한국의 양극재 업체들의 경우 대부분요, 한국 배터리 업체양 매출 비중이 90에서 100%가 대부분 다 뭐 LG화학이 됐던 삼성 SDI가 됐던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됐던 다 국내 업체로, 그죠? 다 매출 비중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중국 OEM향 매출 비중은 1%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 회사들이 대부분 유럽의 OEM 고객사로 다 공급이 된다라는 내용이죠. 유럽 비중 삼성 SDI 한 90% 이상, LG화학은 한 55%로 추정이 되는 그런 부분. 그래서 대부분 유럽 쪽으로 많이 공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서 한번 코스모 신소재 처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는 것 같은데 한번 주가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 그렇죠? 빠르게 회복시켜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단기적인,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냐, 우리가 이제 앞쪽에 제가 한 8종목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 종목 위주로는 좀 길게 끌고 가는 걸 하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한 타이밍적으로, 그렇죠? 조금 먼저 간 것들 좀 많이 올라갔다 부담된다면 이런 종목 들어가서 하루 이틀 치고 나오다든지 철저하게 단기 관점으로 모습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지만 좀 길게 투자를 하신다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뭐 이 LG 화학이라든지요. 아니면 삼성 SDI 기준 놓고 포스코 케미칼이나 그렇죠? 예, 에코프로 BM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뭐 LNF도 지금 바닥권이니까 이러한 종목군들은 그러니까 시장을 주도할 능력은 안 돼요, 그렇죠? 아까 말씀대로 뭐 LG화학, 삼성 SDI 이런 것들 치고 가면서 그 밑에 바로 있는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이런 거 차고 그동안 좀 얘네들 많이 가면 얘는 못 갔던 것들이 좀 따라 올라가는 그런 후발주자로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 LNF라든지 코스모 신소재는 철저하게 좀 단기적인 관점. 오늘 CIS가 좀 강한 상승의 모습이 나왔죠, 그렇죠? 아마 오늘 2차 전지 관련해서 가장 강한데 이게 전고체 관련주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요 종목도 요 날이죠. 3일 음봉 나오고 치고 가는 거 보고 그 다음 날 요 관심 갖자. 그 이유가 1, 2월 달에 우리가 3월 19일 이후에 우리가 항상 이제 기준점을 잡았던 종목이 1, 2월 달에 역사적인 고점 벗긴 종목이 3월 달에 시장 약세와 맞물리면서 크게 하락한 종목군들이 치고 간다 했죠. 그래서 요 종목도 역사적인 신고가가 언제입니까? 금년 2월 달에 나오고 3월 달에 빠졌다가 올라가는 모습. 이런 종목군들이 크게 올라간다. 그래서 조금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우리는 관심을 갖되 올라갈 때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충분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받았을 때 우리가 따라 사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이거는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우리 한 8개 종목이죠. 네,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자, 일진 머티리얼즈가 좀 못 간 부분이 있는데, 그죠? SKC는 같은 동박인데 먼저 치고 가고였죠. 요거 좀 가격적인 부담은 덜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첨보는 전해져, 특히 이제 전고체 부분이죠. 아까 말한 CIS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대주전자전업, 실리콘, 응급제에 들어가는 첨가물, 그죠? 이러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요 종목 위주로 꾸준한 관심 갖고 어느 정도 비중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이라든지 타이밍은 좀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자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요건 이제 LG화학이죠. LG화학이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상당히 좋은 모습. 그리고 계속적으로 요거는 뭐 테슬라뿐이 아니라 제2의 테슬라 불리는 전기차 회사 루시드 9월 9일날 차가 공개되고 내년 첩도 출시된다 그러죠. 상당히 좋은 재료, 그러니까 세계 1위 하는 이유가 바로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참고를 해달라라는 말씀드리고 구독하기,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엔요, 전일 관심 종목으로 분류를 해드렸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종목군들인데요. 하락 후 강한 상승 종목, 강한 하방 경직 종목, 바닥에서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에서 분류를 해드렸는데 그 중에 뭐 많이 올라간 종목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쪽폭 하락한 종목, 행보한 종목들이 있는데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좀 뭐 알아서 잘 이익을 실현하시면 되겠고요. 못 올라간 종목군들 위주로요.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 오늘 보면은 DB 하이텍도 오늘 뭐 강한 마이너스권인가요? 아무튼 올라가지 못한 모습이고 이녹스 첨단 소재, 카페 24 그리고 슈피켄 코리아는 오늘 좀 많이 하락했죠. 그리고 코미코 뭐 강보합 수준, 일진 머티리얼즈, HFR에 좀 조정을 받을 걸로 봤는데 오늘도 모습이 나왔어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보고요. 하이비전 시스템, 뭐 이오테크닉스 뭐 전반적으로 다 오늘 좀 조정을 받거나 좀 강한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은 종목군들인데 이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한번 차트를 보면서 뭐 그 회사에 대한 상승 논리라든지는 그전부터 많이 말씀을 해드렸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 위주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HFR인데요. 어제 방송을 통해서 한번 조정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의외로 오늘 갭으로 상승을 하는 아침 시초가가 높게 출발하는 모습이죠. 상당히 힘이 강해요. 그리고 이 가격대, 그러니까 한 35,000원대가 두터운 매물대인데, 그죠? 상당히 강한 부담되는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것을 쉽게 돌파했다. 그만큼 힘이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3일 연속 상승을 했고 우리 이제 회원분들한테도 한 30% 정도 매도 메시지를 보내드렸는데요. 자, 이제 여기서 조정을 힘있게 올라왔기 때문에 가격 조정은 무조건 짧아야 됩니다. 저는 만약에 이 종목이요, 좀 조정을 받을 걸로 보는데 조정이 길어지면 만약에 이 두 번째 날 몸통 중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강하게 띄울 필요가 있었나 생각해요.
만약에 이렇게 강하게 뛰었기 때문에 심이 조정받을 때도 나타난다 그러면요. 이 두 번째 날 몸통 중간이 아니라 뭐 종가 부근 수준 내에서 조정을 멈춰주는 그런 강한 모습이 나와서 뭐 3일 떴으니까 한 2, 3일 정도 조정은 나올 수는 있지만요. 그렇게 강한 조정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HFR 의외의 강세, 그러니까 조정받을 자리에서 더 한번 치고 나갔다. 그만큼 힘이 세다는 것을 느껴진다 해서 이거는 한번 조정이 나올 때 그 힘을,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날 이 종가 부분부터 살짝 낮은 선에서 마무리되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뭐 나머지 물량 70%를 매도하든지 판 물량을 다시 대사하는지를 한 2, 3일 뒤에 다시 한번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오늘 RF텍도 그죠? 이 5G인데 상당히 강한 상승의 흐름이 보였는데 제가 이제 요 종목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협력사들을 우리가 눈여겨 봐달라는요. 그런 말씀을 많이 말씀드렸죠. 우리 5G 설명하면서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요 종목을 설명을 하기 전에 제가 조금 더 우리가 종목 선정을 할 때 특히 이제 이 코스닥의 개별 종목들을 선별을 하는데 저는 이제 수급적인 사항을 봤을 때요.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이제 종목에 내가 이제 타이밍을 잡거나 더 확실하다라고 확신해 주는 것은 수급적인 판단할 때 수급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을 저는 상당히 선호합니다. 이 코스닥 종목은 이제 개별 종목 위주가 많기 때문에 개인 비중이 크지만 개인들이 치고 다니는 물량에 대한 그죠? 누가 매수했을 때 진짜 힘 있는 세력들이 매수한 건지 아니면 일반 개인들이 매수한 건지 구분이 힘들죠. 그리고 또 외국인들도요. 요 최근 보면은 최근이 아니라 뭐 항상 그랬지만은 이 기관들은 전혀 매매를 안 하는데 개인과 외국인들이 서로 주고받는 모습 나오죠. 그래서 그런 이제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있죠. 그러니까는 뭐 한국인이지만 외국계 증권사 계좌를 쓰면 외국인으로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 이러한 종목군들을 선호한다 해서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주가가 올라가려면 올라갈 재료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분명히 시장에서 이슈화 되는 그런 재료, 충분한 상승 논리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여기에 수급이 주인이 누가 주체적인 세력들이 주가를 띄우는 힘 있는 예시가 이게 수급. 이거는 코스닥에서 이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들을 잘 보면요. 오히려 다른 것보다는 또 오히려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카페24 오늘 700원. 그렇죠? 시장도 좋은데 오히려 약세인데 주가 관리한 흔적이 역력하고 거래량도 16만 6천 주. 우리가 있죠? 조정의 끝마무리는 어떻다? 거래량 감소. 주가가 이렇게 떴는데 차익 매물이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올 만큼 다 나왔다. 그죠? 근데 주가는 밀리지 않는다. 의미 있는 지지선, 대량 거래가 터졌던 가격대, 정고점, 그죠? 이러한 부분에 봤을 때 어느 정도 준비된 것이 아닌가란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주가 변동폭도, 그죠? 오늘 고가가 플러스 0.15, 저가가 마이너스 2.49. 조금 많은 편은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선호하는 거는 하루 종일 고가서부터 저가가 한 2% 미만 되면은 오히려 더 힘이 압축되는 관리한 흔적이 역력한데 그보다 좀 더 많지만요. 그래도 하루에 등락폭이 한 6%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상당히 등락폭 작죠. 그렇죠? 그래서 이 카페 24. 자, 이제는 거래가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물론 매수세가 없어 거래 감소도 맞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이렇게 뜨고 지금 최근에 주가가 조정받는 중에 거래 감소는 매도세가 없었기 때문에 주가가 거래가 감소했다라고 보셔서 그러면 이제 매수 이쪽에 이제 주가를 여기서 띄웠던 애들이 언제 조정 다 끝나고 그렇죠?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거래만 유발된다. 그렇죠? 거래가 뭐 최소한 100만 주 이상만 나온다 그러면 최근 고점 충분히 돌파 가능하겠죠. 그래서 거래량 증가 유무를 보면서 한번 대응, 그죠? 해봐도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녹스 첨단 소재. 우리가 이제 이 정고점에서 당연히 쉬어갈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요. 근데 오늘 밑꼬리를 길게 달아지고 올라올 모습. 만약에 이제 이 이녹스 첨단 소재를 오늘 봤을 때 좀 힘있게 낙폭을 주면서 밑꼬리를 길게 달아줬네. 자, 그러면 내일 시장이 미국 증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이 관점으로 보면 오늘 저점 수준 49,850원을 깨지 않아야지 아주 힘 있는 애들이 있다.
그것은 시장이 크게 빠지고 안 빠지고 상관없이, 그죠? 힘 있는 애들이 들어왔다면 이 오늘 저점 수준은 좀 지켜줘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분봉 보세요. 그죠? 이게 인옥수 첨단 소재인데 오늘 제일 저점 수준에서 거래가 대부분 많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가격대를 지켜줘야지만이 이 들어온 바닥에서 오늘 저점 수준 들어온 애들이 힘이 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키는 거.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에 내일 뭐 미국 증시 하락하고 우리 증시 하락했는데 그래서 뭐 한 5만 원 초반대 내려오면은 매수를 한번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침 매창에서 가격 보고 30% 매수했는데 근데 이 오늘 저가 수준의 49,800원대를 깨지 않는다. 그죠? 그리고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한번 또 들어가는 거고. 그죠? 근데 만약에 이걸 쉽게 깨고 내려간다. 내가 한 5만 원 정도 샀는데 그러면은 뭐 더 사는 것을 스톱하든지 갖고 있는 종목을, 그죠? 왜냐면 5만 원에 샀기 때문에 크게 더 손실은 크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손실 범위 안에서 손절 범위 안에 치고 나오면서 이건 기준가를 오늘 저점 수준으로 보면서 대응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드리고, 자, 오늘 슈퍼캠 코리아가 아마 오늘 어제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가장 좀 많이 하락한 종목이 아닌가 제 생각이 드는데요. 한 4% 가까이 빠졌죠. 근데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이번에 종합지수가 크게 등락을 하는데 얘는 전혀 변동사항이 없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종목은 요 최근에 이 시장이 크게 하락할 때 저점 수준이 얼마입니까? 69,900원이죠. 그러면 이 선이 깨지냐 안 깨지냐 보고, 그러니까 6만 원 초반대 오면 한번 사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고 내려가면은 내가 선침에만 가격대만 보고 먼저 30% 들어갔기 때문에 깨고 내려갔다가 올라와주면 6만 원대 팔고 나오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6만 원 선을 내가 들어갔는데 깨지 않는 거 보고, 그죠? 6만 원 초반대 들어갔는데 그걸 딱 또 지지해주고 관리하는 흔적이 나온다면 나중에 더 들어가는 관점. 그래서 이 슈퍼캠 코리아 아마 제가 어제 말씀드린 종목 중에 몇 개 종목 있을 거예요. 그죠? DB 하이텍, 그죠? 그리고 몇 개 종목 더 있는데요. 그죠? 지금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나중에 한번 그 종목군 중에 몇 개의 종목을 더 있어서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 우리가 관심 가져달라. 그리고 코미코, 그렇죠? 주가 관리 계속 해주고, 오늘도 반도체 종목들 전반적인 약세 속에서도 선방하는데 올라갈 때 따라 말씀드리면 이틀 떴어요. 저는 보통 이렇게 뜰 때가 아니라 조정 받을 때, 그렇죠? 그래서 뭐 이틀 떴으니까 내일 마이너스 건이 나온다. 그리고 또 거래가 오늘도 크게 감소,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이죠. 오늘 46,000주, 어제 42,000주. 그죠? 뭐 내일 뭐 주가가 좀 조정을 받더라도 거래량이 뭐 한 40,000주 초반대. 그러면서 뭐 크게 하락하지 않고 요 35,000원대 지지해주면, 그죠? 저는 계속적인 관심, 누가 주가 관리한 흔적이 좀 보이는 것이 아닌가란요. 그런 말씀드리고, 하이비전 시스템도요. 그죠? 오늘. 자, 어제 당연히 조정받을 자리, 오늘 좀 조정을 받는데, 요 종목도 내일은요. 오늘 저점 수준 안 깨고 관리가 들어간다. 우리가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져달라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일진 머트리얼죠. 지금 같은 동박에서 SKC는 가장 힘있게 치고 가는데 일진 머트리얼 좀 조정받는데요. 우리 이제 SKC가 좀 많이 해서 조정받으면 아마 일진 머트리얼 좀 움직일 수 있지 않나. 근데 항상 말씀하면 저는 강한 종목이 우리가 주력 종목으로 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차트 모습 보고, 그죠? 타이밍 보고 딱 움직일 때, 그죠? 한번 들어갔다가 뭐 한 5%고 10%고 하루 이틀 움직이면은 뭐 치고 나와도 되지 않나. 저는 시장에 대한 조정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항상 현금 20% 정도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면서 우리가 말씀드린 반도체, 2차전지, 비대면 바이오, 그리고 뭐 5G의 스마트폰 분조 해서 조금 주력 종목 뭐 좀 놔두고 좀 단기적으로 돌리는 종목 해서 하면은 저는 뭐 지금 조정이 와서 좀 심동 국면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시기만 지나가면은 다시 또 재차 상승 가능하다 해서 반도체 관련 종목도 최근 탄력이 좀 약화된 그런 모습인데요. 저는 오히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 비중 조절만 잘 해달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이건 이제 우리 현대투자의 문자 회원인데요. 2개월에 55만원, 6개월에 150만원, 2개월 55만원이면 아마 주식 하시는 분들 그렇게 큰 부담은 없고요. 저희들 정보는 문자로만 제공이 되지만 그냥 리포트 형식으로 자세하게 따라하고, 또 저희들 신규 추천이 일주일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 물론요, 저희들이 기존 추천한 종목 중에서 매일 같이 한 9시 30분 전후로 타이밍 나오는 종목 유망주는 추천은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라 시장에서 이슈화된 센 종목 중에서 인기 있는 종목 중에서
올라갈 때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을 받을 때 일단 가격대 보고 선침해 30%, 그렇죠? 그리고 주가 관련 흔적 나오면 뭐 한 3, 40%, 그리고 거래실 때 이러한 식으로 하면은 뭐 이게 조정받을 때 매수를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조금 걸릴 수는 있어요. 딱 잡아서 그 다음날 뜨는 종목도 뭐 나올 수는 있지만은 조정 중은 그죠? 이 옆으로 이렇게 행보하는 구간에 나오기 때문에 좀 뭐 시간은 필요해도 뭐 일주일이면 어떻고 한 달이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런 종목이 저점 대비해서 치고 올라가면은 뭐 10%에서 30% 금방 나오고, 그렇죠? 저희들 넷마블 같은 경우는 뭐 단기에 뭐 50% 이상 올라가는 그런 수익도 그럼 온전하게 다 내 수익이 돼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안정되게 그죠? 꾸준한 수익을 내고 싶다. 이러한 부분에 또 눌림목에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내용 읽어 보시고요.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